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품앗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지금 학장께서 과분한 저의 그 소개를 해서 품앗이 하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곳에 와 계신 줄도 전 몰랐고, 제가 이번 떠날 때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다고 해서 꼭 사양하려다가 두 가지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뭐 앞으로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겠습니다만은 유일한 선생님은 가령 제 경우에 제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저가 정반대되시는 분이 바로 유일한 선생님이세요. 저는 무슨 뭐 별것도 아닌 지성 가지고 내 욕심 차리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잘 살았죠. 사실 겸손이 아니라 나라 빛낸 살이라는 걸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빛낸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라를 빛낸 적이 없고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상을 받으면서 참으로 귀중한 상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빛내기 위해서 일평생 살았는데 거기다 나자 하나만 붙이면 이렇게 훌륭한 상을 얻을 수도 있구나 해서 이제부터는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살아온 생애를 나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나라를 빛내는 사람으로 정말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말의 재치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와닿은 말입니다. 저는 겸손해서 이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글 쓰는 사람, 뭔가를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남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창조하려고 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자기가 갑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이 인간성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이다 하고 쫙 보세요. 예술가 보들레르, 뭐 우리 발명한 사람 뉴턴, 여기 자유과학 하신 분, 저 자유과학 하신 분 알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인류의 역사를 처음 바꾼 분이죠. 뭐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은 있는 현상을 얘기했지만 사람은 숨어있는 법칙으로 물리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사의 소위 만유인력 또 뭐 미적, 뭐 여러 가지 것을 연력학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물리의식에 인류의 눈을 돌렸죠. 그런 분의 인격이 어떠냐 그러면 착실한 기독교인이고 했지만 사실 뭐 잘 아시는 대로 그의 학문적인 적 이런 사람들을 왕립과학원 같은 데서 초상화를 띄기도 하고 미적을 남들이 그걸 다 하는 건데 물론 자기도 했지만 그걸 완전히 자기가 한 것으로 가지고 만들어서 학술원에서 거의 강압하자식해서 하고 이게 전기 있다 보면은 참 아주 존경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뭔가 창조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대단히 독선적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창조를 한 건데 한 가지 점에서 용서를 받아요. 세상에 홀로 독자 같은 거 쳐놓고 좋은 말이 없습니다. 독선, 독재, 독자 붙어가지고 전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있는데 창자 붙으면 독창적이다. 이런 조금 사람들이 용서해 줍니다. 역시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후기에 들어오면 별 업적도 없습니다. 그 많은 카바라 비슷한 종교적인 거의 뭐 십지에 가까운 그런 건 많이 썼고 그 이전에 이제 대단한 일을 했죠.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의 창조적인 그 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경제학 하시는 분도 알지만 화폐국장 같은 걸 했거든요. 그 국가에 화폐를 전당을. 왜냐하면 당신은 금화를 썼기 때문에 이 금화를 속이는 가짜 돈이 많이 썼어요. 아르키메데스도 그래서 그 비레카 해가지고 또 뛰어나왔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래서 이분은 경제학이 전혀 어두운 사람인데도 화폐국을 맡았어요.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냐 그러면 위조 화폐만, 위조 금화만 없애면 물가가 인플레 같은 것이 안 난다. 돈이 값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평생을 그 위패를 막는
물리학적 접근을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도저히 안 되니까 고문하는 방법, 그 위패를 만드는 사람을 고문하는 그 고문 연구까지 한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못 되는데, 제가 뉴턴을 얘기하는 까닭은 거의 예외박습니다. 거의 예외박어요. 뭐 루소 같은 사람들 자기 생활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그 전기 같은 걸 보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실제 생활하는 거는 아주 다르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뭐 그 염세 철학했지만 저녁 정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쇼펜하우어, 자살 본인한 사람이 지가 먼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테마가 창조인데, 이 창조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마적인 요소가 지극히 그 선적인 요소들이 어울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조는 고통이 따르고, 벌써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에서 가령 창조 경영을 한다, 창조적인 것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일한 선생님 같으신 분을 보면 되게 조금이라도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기가 죽습니다. 참 이런 분이야말로 사회나 모든 사람에게 여기 있습니다만 다 주면 다 얻는다. 근데 창조하는 사람은 거꾸로예요. 다 얻으면 다 잃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얻으려다가 다 잃는 사람입니다. 지금 소개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으시죠? 내가 문학평론가지요. 또 보면은 또 뭐 소설도 썼지요. 에세이 쓰지요. 대학 교수지요. 행정도 했지요. 올림픽도 내가 맡아서 이벤트 기획한 사람이지요. 새천년 준비위원장 하면서 또 무슨 이런 거 하지요. 그러니까 수십 개 늘어나도 안 된다. 뭐 시나리오, 드라마까지 한 사람이에요. 다 얻으려다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얻으려다 잃어버린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한달 선생님이 다 주면 다 얻는다는 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다 버리면 지금쯤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올랐을 텐데, 사실 뭐 여기 제가 세례받은 거 아시는 분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75니까 한 복한이죠. 그때 내 수혜를 들여다보면 뭔가 다 얻으려다가 다 잃어버리는구나. 원래 한국 사람들은 버리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준다는 게 버리는 거죠. 잊어버려 그러잖아요. 잊어서 버려. 먹어버려 그래요. 실력 버려버려 그래요. 내가 외국어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잘은 못해도 세계에 많은 말들을 이렇게 좀 어원이 같은 걸 하니까 그걸 해보면은 우리나라 말에 참 묘한 말들이 많은데, 그게 우리 문화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집단의 기억. 문화란 뭐냐? 집단이 기억하는 것이다.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이전에 서로 메모아, 뭘 생각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뇌는 전혀 다르지만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가르쳐입니다. 가르쳐. 그게 문화죠. 또 그게 창조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 동문학 하시는 분 뭐 다 아시지만 어스만 같은 사람, 문화의 기억이라는 데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기억을 갖고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려면 기억을 뛰어넘어서 기억의 상자를 부셔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기억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쉐어하고 있는 그 문화들, 그런 것의 최고 학습은 기각학습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참 뭐 여기 요한 양의 개발부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버리느냐가 어떻게 창조하느냐. 기각학습이라고 해요. 버리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이 참 이상한 그 짐승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라고 해요. 돈만 그렇게 수정처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기억도 고집하고 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억을 공동기억이라고 하는 문화의 한 민족의 그런 것을 뛰어넘었을 때 오히려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창조는
한국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하는 국적이나 민족까지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기쁨이고 창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그 유한약에 관계된 유한단이 대학에 와서 얘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창조를 오해하고 있고 지금 창조적 영역이 화두가 창조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작년인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중퇴한 사람이지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분이 그 명예 박사를 받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생 놓고 강연한 유명한 그 연설이 크리에이티브 캐피탈리즘,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신 분도 있고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든지 또 옛날에 한참 말했던 그 수정주의자권 이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새로운 세계에 적응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같은 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뭐 종교적인 데로 기대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겨우 찾아낸 화두가 지식정보가 뭐냐. 그걸 뛰어넘는 지식정보를 창조했을 때 의미가 되는 것이지 지식정보 자체는 우리가 거꾸로 많은 걸 우리 져야 한다는 것이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건 선택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지식정보라는 것은. 길을 걷는데 우리가 길을 묻듯이. 그러나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것을 지식정보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통신호 같은 거라. 좌로 가라, 우로 가면 어디다, 어디 가면 유한대학이다라는 걸 가르치지, 유한대학에 가려는 목적, 지금 내가 그 길을 묻게 된 동기, 왜 유한대학을 가야 하는 건지, 그걸 지식정보가 답변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 메트로폴리탄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길을 걷다가 메트로폴리탄 구경을 하고 아주 노신사한테 물었죠. 신사 보고 하는 말이 여보세요. 제가 메트로폴리탄을 꼭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른 길이 없네요. 계속 연습하게. 거기 가려면 계속 연습해야 되네. 이 사람 메트로폴리탄이라면 유명한 연주가가 되든지 그 유명한 그게 되는 길을 물은 걸로 생각한 거죠. 이 길을 물을 때 지식정보는 이 노인이 답변하는 것은 그 길의 지식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에 가려는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라. 그것만이 메트로폴리탄 네가達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농담 삼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도대체 창조라는 게 뭐고 그 리차드 플로리다 같은 사람이 Rise of Creation, Creative Class 이제는 노동자 계급이니 지식 계급이니 가진 자니 안 가진 자 이걸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계급투쟁하고 이거 안 된다. 다 끝나가서 하나도 행복해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부터는 Rise of Creative Class, Creative Class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있는 자 없는 자가 아니라 창조적이냐 아니냐. 창조적인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한 국가나 민족이나 한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최근에 이제 다시 Rise of Creative Class 쓰고 난 후에는 최근에는 뭘 써드냐 그러면은 이거 신분도 계실 것에 Pride 이제 날르는 거죠. Pride of Creative Class 이제 떴다가 이제 날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소위 창조지수라는 것도 발견해내고 국력을 GDP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소위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를 얼마나 몇 퍼센트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국력이 되는 것이다. 또 미래 측정의 지수가 된다. 우리가 그 순수한 의미에서의 창조지수는 불량사고 연구 사이에 낍니다. 얇게 관계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를 실천하고 앞으로 정책 운영하고 하는 데에서는 저 남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참 오늘 이런 자리가 송년회고 버린다는 제가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전공하시든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건 그거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 송년회를 같이 하시면서 내가 뭘 해야 될 때고 유한대학이 정말 남의 대학이 안 하는 뭘 해야 할 때인지 이 스몰 그룹이 이제 지배를 합니다. 이제 큰 나라 전체를 못 움직입니다. 몇몇 스몰 그룹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에 온 거죠. 왜냐하면 정보, 통신 방법이 이제는 큰 세계를 움직이는 게 작은 몇몇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지금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전부 대학생들 20대들이 한 겁니다. 구글이라는 게 스탠포드 대학생, 대학원생이니까 연구소. 근데 우리 20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유한대학 안에서 20대 애들이 무슨 창조적인 일을 지금 해냈습니까? 근데 미국은 유튜브, 회사 사원들이에요. 27, 8 먹은 사람. 전부 20대. 30대만 넘어도 이미 이건 올드 제너레이션. 그런 교육을 맞추신 분들이다. 이번 뭐 대선도 겪고 있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절망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20대의 얼굴을 새로운 접근을 해보시면 서울대학이나 이름 있는 기존 대학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상자 속에서 창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창조적인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유일한 선생께서 생각하셨던 그러한 그 개인의 욕심스럽게 자기를 빛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크리에이티브한 그 즐거움, 창조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너무 장황하게 부서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단순한 무슨 교양이거나 지식 같으면 여러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타각과 자기 욕심을 내서 사는데 그걸 버리면 창조적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창조인데 그건 제조지 창조가 아니라 참된 창조가 뭐겠나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다 주면 다 얻는다 하는 참 유일한 선생님의 그러한 그 생각이 바로 이 창조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뭐 고해성사하듯이 제 자신이 살아왔지만 사실 내가 해온 창조라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지금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끝없이 이 나이까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 사실은 저의 무슨 뭐 장관이니 평론가니 언론인이니 여러 가지 칼럼니스트니 이런 것들이 많지만 정확히 보면은 일평생 어떤 크리에이터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 창조의 기쁨이 돈이나 권력보다도 저에게 앞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치 권력이나 돈에 매료되었던 사람들보다 오늘까지 서바이벌된 것이 아닌가. 창조는 기쁨이다. 성서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다 만들고 후에 신이 가신 여호와 신이 전부 이런 걸 창조하고 나서 자기가 만든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기뻐하시더라. 인간을 보기에 이름밖에 달지 않았죠. 사실 작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인 작가라는 건 기껏해야 네이밍 창조된 곳에 이름 짓는 사람이 창조 자체의 원초적인 신이 아닌데 사실 예술적 창조, 문화적 창조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창조, 역사를 창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인 요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 창조적인 교육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한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주면은
여러분들이 살던 세대 것보다도 못한 애들밖에 더 만들 수 있게 그 이상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얘들이 알아야 이게 역사는 발전하고 창조적이 되지. 내가 아는 그걸 학생들한테 줘서 그걸 전수하고 지식을 준다면 걔들은 여러분보다도 못한 학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느 회사에서 유한양에게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보충전이 아니다. 신입사원은 이미 기성이 있는 그 사원들보다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음으로써 환기창 노릇도 하고 여태까지 유한양에게 못했던 새로운 개발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입사원을 들여오는 거지. 미숙한 사원을 데려와서 젊은 상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원을 보충하려 신입사원을 뽑았다면 그 회사는 나가는 회사다. 그래서 그럼 일본에서 또는 미국에서는 신입사원 뽑을 때 신입사원 할 때 묻지 않습니다. 이 사장이나 전무나 임원들이 묻지 않아요. 거꾸로 신입사원에 응모해온 사람들이 앉아서 임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회사에 나는 저 전자공학을 하는데 이런 거 전공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회사에 들으면 어디서 일하게 되지요? 인사 배치는 누가 하죠? 나는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다가 갈 수 있는지 이 회사는 그런 규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요. 거꾸로. 그때 대답 못할 것도 묻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서는 우리 회사 이렇게 보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입사원을 뽑으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해답을 신입사원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한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신입사원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우리와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지 뽑아야 정말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해답을 100번 아는 사람 뽑아봐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밖에 더 뽑느냐. 보충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대학교육 입시제도부터 진짜로 땅을 치는 일들이다. 이런 입시제도와 그렇게 해서 뽑아진 학생에서 말이죠. 어떻게 창조적인 한국이 나느냐. 그냥 있는 것을 유지하는 관리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도 크리에이티브한 우리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나 새로운 역사나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우리가 일찍이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만드는 사람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해답을 잘 쓰는, 외워서 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 저는 그 수능시험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를 한테 있고 싶어서 그 논술을 봐라. 지금 이게 논술 시험이냐? 종합 주관식 시험이지. 그게 왜 논술 시험이에요? 그 학교에서 배운 종합적인 것을 모르면 논술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가 싱킹하지 못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 제일 먼저 티칭 메소드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러닝 메소드로지가 프로세스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싱킹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티칭 단계지 러닝도 아니에요. 싱킹도 아니에요. 크리에이션은 이건 막 말도 못해요. 이런 데서 대학을 만들고 고등학교를 만들고 초등학교를 애들을 훈련시켰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거대한 중국 강력한 일본 그리고 그 전통 군대 전통을 가진 유럽 미국하고 싸우냐 경쟁할 수 있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교육과도 하느냐. 그 교육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뭐 대학에 떠드는 말 있죠. 30대 교수는 자기도 모르는 거 가르치고 4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50대 교수는 학생들이 알아듣는 것만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르치고 난 70대니까 이건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왜 70대 사람을 들여야 되느냐? 노인들은 기각학습처럼 망명하기 직전까지 이건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억을 잊어버리게 돼요. 어린애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천지창조 첫째 날 같은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노인들도 죽음을 앞서 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과거의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왔었나? 저 집이 옛날에 저렇게 아름다웠었던가?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나날이 새롭습니다. 그게 늙는 방법입니다. 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더 잊어버리면 이제 망령이 나니까 안 되지만은 망령 직전까지 가는 노인들은 마치 사형수가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받고 그리고 내가 몇 분 후면 죽는다 하니까 늘 보던 집, 늘 보던 길, 하다못해 쓰레기통에 더러운 쓰레기까지도 운보처럼 빛나는 거예요. 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각학습이라는 건 잊어버린다는 건 중요한 것이다. 버린다는 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의 상자를 어떻게 부시느냐, 이 부시는 방법을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혹시 유한양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사원들한테 그 부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 연연하다가 다 죽는다. 이제 안다슨 얘기나 아스만 얘기 같은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민족의 공동 환상, 문화의 기억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떠한 시대에 직면했는지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 보면은 아마 여기 몇 분 안 계시는 분들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이 창조적인 열정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나는 유한 대학이 세계 최강이 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해. 세계를 걷는 사람이니까. 걸어온 길보다 갈 길이 먼 사람들이니까 전통 있는 대학보다는 유한 대학처럼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대학에서 창조적인 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다만 서울대학에서 강연을 대학원에서 몇 번 해봤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금년에도 신입생 놓고 저보고 이 강연하라 할 때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제 목요지만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쪽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투에서는 작은 말도 진동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가서 얘기하자. 그 얘기죠. 우선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면 참 기막힌 교육을 받았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저는 일제시대 때에 6학년까지 다니고 초등학교 식민지 교육을 받고 어느 날 갑작스레 일장기에다가 태극기 그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갑작스레 태극기를 그리려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장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파란 칠 해놓고 귀를 해놓으니까 일장기가 그냥 갑작스레 태극기를 변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붙여놓은 일장기가 하루아침에 태극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시대면 했던 거 다시 제의좀 찾고 그때는 한국 갔으면은 벌을 받았어요. 변소 청소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비로소 당당하게 내가 내 말을 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국을 배웠어요. 6학년 때. 저는 늘 그래요. 다른 데 국제회의 같은 데 가보면은 당신네들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알파벳도 배우고 자기네 나라 말 배운 사람 손들어 없어요. 나는 그때 배워가지고 그걸로 난 소설 쓰고 다 쓴다. 논문 다 쓴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제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실력으로 지금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런 작가가 어디 있어요? 나오라고 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당당한 거예요. 너희들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배운 거, 몇 살, 6살 때 배운 그 지식이지만 나는 6학년 때 우리 나라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어떤 교육을 받았냐 그러면은, 일본 시대 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내용만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교육 방법은 똑같고 내용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노비다 시원이 막 그림도 칭찬해 주니까 우리도 한국 민족의 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인들, 영웅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일본의 도고갱시를 우리나라의 누구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바꾼 게 이순신장군이죠. 이순신장. 시인이라든지 정다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쉽게 하는 건 싸워서 이긴 사람. 전쟁에서 이긴 사람. 전쟁 영웅. 쉽거든요. 일본도 궁극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국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군국주의적인 전쟁 얘기가 제일 잘 먹히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잘 모르니까 좀 과장해서 해준 거예요. 민족의 이름은 거짓말도 용서해준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팩트를 교육해야 할 아이들한테 신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화를. 민족 정신, 민족 어떤 그런 그 기상을 돋구기 위해서 시골 선생이 군예해낸 것이 이순신 장군이고, 이순신 장군의 가장 내세울 때 거북선이고, 거북선을 일본 사람을 때려서 이겼다. 그거니까 뭐라고 해요? 잠수함이라고 그랬어요. 잠수함. 거북선이 잠수함인데, 잠수함은 우리가 제일 먼저 23년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일본 배가 오면 물속에 있다가 들이받으면 그냥 일본 배가 다 잡혀졌다. 그래, 우리 젊은 애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잠수함은 독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구나. 벌써 그 옛날에. 그리고 막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코대가 따는데 이 사람들을 처음 둘러봤구나. 그러니까 우리 절대적인 신이죠. 군인 신이죠. 그때 그 군인에서 영웅을 그냥 영웅이라고 안 하고 신자를 뒀어요. 근데 중학교 갔더니 선생이 조금 똑똑한 게 이분은 중학교보다는. 가서 또 이순신 장군 가르치는데 그게 잠수함은 아니고 새배다 이게 새로 만든 말이다. 참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가 어디냐. 나무배 타고 싸우는데 이 새배 가지고 막 가서 했으니 이거 대단한 말이야. 아니 뭐 하셨지 뭐 새배는 그래 자식들이다. 고등학교 갔더니 새배는 아니고 뚜껑을 새로 했다. 뚜껑이 어디냐 그래도 뚜껑에도 새도 어떻게 나는데 이게 보통 되냐 이게. 거기다 뭐 이게 새를 못 붙였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난 더구나 국문학이 말이다 역사에서 중국어 보니까 쉽지 않다. 일본 사람이 막 과장해서 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왜냐면 지들이 왜 졌냐? 이순신 거북선 때문에 졌다. 이런 데 그러는 거예요. 진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배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밖에 없다. 왜? 적장을 막 그냥 세대고 막 불토하고 막 이렇게 막 과장해가지고 그래서 앞서지졌다. 거북선 때문에 졌다. 그래서 기고생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패배한 게 상세되니까. 그래서 일본식 기록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 학구적으로 연구하니까, 그러나 철침을 봐보면 확실하다. 방법은 몰라도. 철침은 분명히 확하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여기 대학 교수님이시고, 국문학 하시고, 역사학 하시고, 뭐 경제학 하시고, 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북선하고 싸운 일본 때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세요? 여기 전부 교수님이지만 거북선이 유람선입니까? 왜? 싸웠으면 싸운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운 장군이 있고. 아무리 이순신이 위대하고 거북선이 위대하더라도 일본 배가 더 크고 그 장군이 더 위대하면 전쟁이라고 상대론이고 반대론인데 졌을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면 거북선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얘기를 할 때에 관계론으로, 실체론이 아니라 관계론으로 가위바위보 하듯이 주먹 나봐야 아무리 늙다. 상대방 이거 내놓으면 내가 진 거고 상대방 이거 내놓으면 이기는 거야. 이 세상은 관계론으로 되어 있다. 실체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에서 전부 실체론, 서브스텐스를 가르쳤지 리레이티비스를 가르치는 적이 없다. 그걸 많이 가면 이제 구조주의고 기호학이고 오늘날 얘기하는 후지구조주의까지 오는 겁니다만은 방법론상으로 이거면 이거 하나 가르쳤지 이거하고 뭐하고의 차이라든지 같은 거라든지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훌륭하다고만 배웠지 이순신 장군하고 싸운 일본 배 이름이 뭐냐 거북선 반대되는 상징적 배가 뭐냐 4천만 민족이 말이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저는 알거든요. 안타깝게 통수까지 알거든요. 백풍족까지 알아요. 국기 요시다까지 알아요. 그 몇 개 손이 동정대학에 있는 국기휴소라는 미학자를 다 알아요. 내가 거북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학교 교육을 철저히 부신다. 철저히. 그 질문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나의 지성은 아픔에서부터 시작했다. 무슨 수사하고 뭐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나의 지성은 아픔으로부터 시작해. 왜? 질문만 하면 선생님 땀 때립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다고 얻어맞으면 그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거북선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거북선하고 싸우니 이번 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너 좀 나와. 또 지금 거북선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이번 배 안에서 뭐 할 거야. 이건 이상한 놈이네 이거. 어? 이번 배 같은 게 이번 배 같은 배를 왜 알아? 씨한테 막 이러고 나 진짜 물었거든요. 거북선이 새벽 만나면 상대방 배는 어떤 배인지를 알아야 뭘 게임이 되고 영화를 만들더니 좀 만들지. 거북선은 그냥 이러면서는 이거예요. 그때 뺨을 얻어맞은 아픔이 그 후에도 관심만 있으면 일본에 가서 그때 당시에 배가 뭐냐 안택선이라고 해요. 안택선 안팎에 보내. 아니 안팎에 보내보니까 피어서 거북선이 풀려요. 안팎에 보내는 그거야말로 철갑선이었어요. 확실한 철갑선 지금 남아있습니까? 문헌도 다 남아있습니까?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인데 닷대 있다고 해가지고 네모나게 배에 이 갑판 있는 데다 네모난 이런 철판으로 사방을 에워싼 닷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태천양이 주소네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렇게 갖고 와요. 한국에 온 것은 무겁기 때문에 원양을 하기 때문에 대나무로 만든 닷대 있다를 대나무로 했지만 세도나이가에 다니는 아타케 군의 전선 오다노부 나가하고 해서 이길 그 배들은 전부가 새로 되어 있어요. 새로. 이 닷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불로 해도 안 타요. 이 화승총 이거 맞아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섬을 쌓은 것처럼 닷대있던 한 것만이 아니라 접근하면은 정척이 달려가지고 앞으로 툭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사다리처럼 되니까 이걸 타고 내려가서 노돌이 정법이라고 해서 배에 올라타서 해전이 아니라 육전을 한 거예요. 큰 여러분들은 바다가 있으니까 일본이 해양국가로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해국가라고 해서 항상 대륙을 생각하고 땅을 분노했지 바다를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국정책 쓴 것도 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나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안택선이라고 그러고 올라타서 마치 땅에서 싸우듯이 때리니까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원거리 포격전, 불태우는 그 포격전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국기를 시작하면 세상에 알아주는 해적 출신이 다 있는 거예요. 해적 도둑놈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오다노부한테 공을 세우니까 그 도둑놈한테 그 세도나이가를 휩쓰는 도둑한테 제해권을 가지고 있는 도둑과 손을 잡고 친 거예요. 제일 신망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칼까지 자기 찬 칼까지 국기요시다한테 채워줬어요. 난 무슨 갓돈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몸소 자기 칼을 준 것은 국기요시다. 누구보다 지금 해전을 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기요시다한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가르쳐 줬으면 애들이 철선이나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정보에 능했고 상대방이 해적이라는 걸 알았고 해적들은 절대 상대방이라 불을 안 지르는 해적 정법이라는 걸 올라타는 돛돌이 정법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지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맞는 게 거북선. 만약 불을 지르보세요. 갑판을 전부 싸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됐어요. 어느 도망가요? 거북선 불나요. 원균이가 끌고 나갔을 때 이 전법을 바꿔가지고 포격을 할게요. 우리 포 뺏어가지고 유황불 같은 거 전멸해요. 전멸을 다 전법을 그게 하이킥이고 그렇다면 장군 하나 바뀌었다고 전멸합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장군보다도 더 위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드웨어인데 누가 만들던 소프트웨어 누가 써?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해전에
화공법에는 약한 데고 노뚜리 정법에는 뚜껑을 해다 뒀기 때문에 올라탈 수가 없었다. 아깝게 군에는 올라타도록 만든 데인데 거북선은 올라타지 못하게 만든 데다. 이게 관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깝게 군의 구조와 국기 요시다 때의 전술을 알아야 거기에 대응한 이수신 장군이 왜 거북선을 만들었는지, 팔업선을 왜 그렇게 개조했는지, 왜 계장에다가 이것만이 일본을 꺾는 방법이라고 이것만이 거북선이다. 이것만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증거가 있고 모든 게 있는데 한결같이 거북선 뭐 국자가 어떠냐, 무슨 앞에다가 뭘 다루느냐, 이것만 연구하지 일본 때와 관계론을 얘기한 사람이 없다. 창조적인 교육을 안 시켰다. 스티레오타이프의 암기만이 아니라 일방적인 걸 가르쳤다. 서로 인터랙티브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 또는 발상법, 상대론, 이런 걸 하나도 안 가르치고 어떤 신화를 일방적으로 가르친 거다.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한국 사람만 그렇게 가르쳤다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뭐 참자 교수님들 뭐 다 계시고 뭐 미술 실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다 의자를 놔놓고 말이죠.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기 앉아 포스를 앉아 계실 분 있으시냐 한번 해볼까요? 있으세요? 그 흔한 노댕 생각하는 사람 그것처럼 한번 앉아보세요. 그 포스대로 있으세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거든요. 한참 뒤에서 나왔죠. 아시다시피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생각하고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 저게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뭐 노댕을 다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우스개 얘기해 무슨 카닝하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조각해 나오는데 노댕이라고 몰라가지고 오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비웃을 자질이 있나? 진짜 생각하는 사람을 봤나? 감상을 했나? 그 가치를 아는가? 어떻게 앉았는가는 모르면 그 조각을 감상 안 한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오른손을 턱을 개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오른손은 오른발에다 올려놓을 거다 이거죠. 근데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을 왼손 무릎에다 올려놓고 있으니 한번 그렇게 앉아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몸이 꽈져 있습니다. 그게 노댕이 생각하는 자세.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런 자세가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조각이 이렇게 하면 근육이 나오죠. 이 틀어진 거죠. 그러니 그 고통스러운 생각이에요. 고통스러운 자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라 우리의 가장 광덕사, 이번의 광덕사, 그 유명한 이 야스파스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최고의 국보가 뭐냐, 세계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게 뭐냐, 일본 광덕사에 있는 반가사의 불상의 미소다. 이 최고야. 인류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그게 한국 불상이거든요. 그 반가사의 불상이에요. 반은 앉아있고 반은 서있는 자세. 이렇게 반과 사유 이렇게 가부장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는 세우고 한 다리만 올려놓고 있죠. 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죠. 이렇게 앉은 자세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볼에다가 살짝 빼놓죠. 이거하고 이 뒤틀린 거하고 대비해서 보세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뭘 생각하? 아는 사람 있어요. 뭘 생각하? 지금.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알아요. 대답은 몰라도 알아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애들이 수수께끼 하고 놀죠. 야,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뭐 생각하게 뭐 이래가지고 놀아야지. 물론 농담이죠. 내 팬티 어디로 갔나 하고 앉아있다 이거지. 그러나 거기까지 간 것도 괜찮아요. 어른들은 그냥 생각하는 거지 뭘 이제. 알다시피 지옥의 물 꼭대기에 있었던 조각도
그게 지옥의 문이요. 그렇죠. 그 정면에서. 즉, 단테에 지옥의 문, 앞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시방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려라 말이죠. 이제 지옥의 문에 들어가면 이 세상 고통밖에 없는 거죠. 죄의 대가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그 참담한 암흑의 세계를 지옥의 문 꼭대기에 하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인간에 대한 끝없는 회의, 미래에 대한 끝없는 아픔, 그런 것을 조각했는데 앉을 자세를 모른다면, 그게 지옥의 문에다가 놓은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제대로 조각을 감상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이 없다. 제가 이 뺨맞은 얘기만 아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군대 살았을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어렸을 때 별명이 질문대자예요. 질문대자. 학습방해 하는 사람. 선생님이 제일 미워했어요. 얄밉다. 아, 이 학년에 저는 보면 아주 얄밉다. 그렇게 미워했어요, 선생님. 지금도 미움받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난 인격자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도 참 순수하게 제대로 했으면 왜 뺨 맞았겠어요. 말하는 투가, 선생님, 그왜 그래요? 저 그래서 이거 좀 나와. 땀 때리게 있어요. 제 지성인일 참 내 자신이 지성인이지만, 그 지성이한 게 장난치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남들은 나 바보고, 우쭐하고, 거절하는 짓이가요. 그러나 그게 용서받는 것은 창조하는 순간이다. 그 죄가 면해지는 것은 하나님처럼 뭔가 선한 것을 위해서 창조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랭보가, 그 남색가가, 살인한 비용이 용서받는 이유는 남들이 못한 그 고통으로 창조해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교수의 꿈이 있다면 봉급도 적고 사회적인 큰 대우도 못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대상을 바깥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기쁨을 느꼈을 때, 즉 노동이 아니라 작업이 아니라 레이버, 워크가 아니라 액티비티, 창조적 활동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구제받는 거다. 유일한 선생님은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작업자가 아니다. 액티비티. 하나의 약을 통해서 건강을, 이웃을 활동하십니다. 사회 활동을, 액티비티. 이 액티비티를 창조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하면은 구제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워크 정도밖에 안 돼요. 작업, 예술 작업, 창작 작업, 창작이라고 할 때 남들 짝짝, 작업, 워크하죠, 워크. 그러니까 플레이 앞에서 꼼짝 못해. 워크들, 워크는 플레이가 한나라처럼 작업의 최고 대상은 작업 끝나고 노는 거죠, 플레이. 노동의 최고는 쉬는 거죠, 레스트.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는 레스트를 얻는 것이고, 작업의 가치는 플레이를 얻는 것이에요. 근데 활동의 대상은 뭐겠습니까? 없어요. 왜? 활동은 살아있는 라이프 자체이기 때문에 활동이 끝나면 죽어요. 노동이 끝나면 쉬고, 작업이 끝나면 놀지만, 활동이 끝나면 죽어요. 가령 목사님이 교회에서 활동하지 작업하고 노동하십니까? 목사님 전화 걸고, 당신 아직도 교회에서 노동 안 끝났어? 네? 아직도 작업 안 끝났어? 그래서 목자들은 활동이죠. 액티비티. 그 자체가 라이프의 목적이죠. 그게 끝나면 죽는 거예요. 교수들이 학교 떠나면 안 된 소리지만 죽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달라요. 다른 분들은 정년이 되면 그때부터 제2의 생을 살 수도 있죠. 레스트, 플레이하죠.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직접 활동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뺏으면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싱킹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학술원 세우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학술원 세우라. 모든 대학 교수가 3학장만 쓰고 나가는 거다. 베토벤의 4학장은 한번 교양국 들어봐라.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합창곡 없는 나이를 들어봐라. 우리 대학 교수는 합창곡까지 못 가고 3학장 쓰고 4학장치 한번 들어가면 정년 퇴직이다. 좀 여기 학장이 계신게 안 됐지만 교수들이 지금 노동을 많이 해요. 이 시놉시스 쓰고 교수 평가 받고 내가 노동이거든요. 그게. 노동을 전락시킨 거예요. 창조의 기쁨. 그 영향을 여기 있잖아요. 학생 두 명 놓고 가르친 사람. 잠깐 있으면 누구죠? 인도 이 블랙홀 먼저 맨 그 이론, 그 우주부리학 하신 거. 딱 두 사람밖에 안 들어요. 학교에서도 이게 좀 폐강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천체망원경에 있는 시카고 저쪽에서부터 시카고 대학에서 계속 그 먼 데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두 사람 놓고 가르쳐. 제일 먼저 자기 학생이 노벨상 탔어요. 두 번째 학생이 노벨상 탔어요. 마지막에 선생님 탔어요. 그게 보상이거든요. 그게. 딱 세 명이. 그게 오늘날 물리학의 시초, 인도, 이민호, 그 교수였어요. 학생이 탔을 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타서. 아니다, 나는 계속 하는데 너 축하한다. 두 번째 타서도 또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결국 자기까지 타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수나 학생들이 대학에서 할 때 정말 창조적인 것이 뭐냐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질문집입니다. 그 유명한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브레이크스루 하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를 제가 반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 게임 이론에서도 많이 씁니다. 제 자신의 뉴스는 나는 여름밤에 더운데 아버지가 와서 애 보고 야 덥다 문 열어라. 그럼 아들은 문 열어야죠. 더우니까 이 바람 들어라. 어머니가 따보더니 야 목이 들어온다 문 닫아라. 문 닫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애비가 아까 애들 말 같지 않냐? 문 열어라고 한 소리 못 들었어? 그럼 또 열면 애비가 있다가 어머니 또 울려고 그랬대요. 너도 사내 새끼라고 응? 여자하고 시켜겠냐? 네 애비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 하소식 또 그냥 닫죠.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택밖에 없어요. 아버지 편에 쓰냐 어머니 편에 쓰냐. 그게 줄수리죠. 한국 사람 잘하는 줄수리죠.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는 사람이 선택을 하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왜 선택합니까? 두 개 중에 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창조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정보의 가장 기본은 제로 아니면 원이에요. 정보의 위 아니면 진이에요. 그게 디지털 세계예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yes, no 바뀌었어요. 근데 세상에 yes, no로 돼 있으면 창조가 되겠어요? 그건 선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항상 OX식 이지선다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그게 데카르트의 카르테식. 모든 걸 기계로 봤던 생각 자체도 시스템으로 봤던 데카르트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지식정보의 디지털 문화까지 만든 거예요. 노이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그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데카르트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자기의 부인은 없었지만 가정부하고 함께 살면 살았죠. 거기서 남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훌륭하게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얘가 죽어요. 죽었어. 어디나 죽어요. 그 충격에 의학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학문이다. 인간의 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학에 굉장히 관심을 갖죠. 그래서 진짜로 자기의 여러 가지 혈액 소리라든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의학 그 책에 다 씁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의사만 안 죽고 자기가 의사인 줄 알고 계속 고집이 나가고 막 가버리니까 늦어서 죽었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서 자기가 의학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어떻게 카르테시안들처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창조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연적인 거,
선택적이 아닌 거 브레이크스루 하는 힘이기 때문에 지성의 힘이라고 하는 건 아주 창조에 있어서 크게 가려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치수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치수 두 개를 놓고 한가운데 이등병 삼각형 정점에다가 쥐를 놓으면은 이 쥐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내가 어디로 가서 똑같은 조건 하에 한가운데 쥐를 놨어요. 이 쥐는 먹이를 가지러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똑같은 치수,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거예요. 이 쥐는 어떻게 할까요? 데카르트 같은 쥐, 합리적인 쥐는 죽어요. 거기서. 왜? 왼도 못 가고 오른쪽도 못 가니까 가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리로 가야 할 이유도 없고. 배는 고프도 왼쪽으로 가야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고 결국은 왼쪽 오른쪽에서 똑같으니까 이걸 꼼짝 못하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쥐는 안 죽거든요. 왜? 적당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야, 너 똑같은데 왜 그냥 가냐? 한국 사람 잘 쓰는 말씀. 그냥 갔다. 어쩌래. 그냥. 이 그냥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나는 20대 때 그냥이라는 것이 한국을 망치게 한다. 그냥이라고. 불란서에 그 조그만해서 얘기하고 가라. 마스크. 왜냐하면 아까우스가 이러기 때문에 어린애들 때문에 원인 코스. 그게 어떻게 싸웁니까? 돌려가지고 코스. 근데 우리는 막 대학에서 그냥 훈련 받으신 분들도 어디에 딱 놀러 가면 왜 왔냐? 묻긴 물어요. 왜 왔냐? 아니 그냥 놀러 왔다. 그래? 그럼 들어와. 그냥 놀러 왔다는 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 그냥 놀러 와서 들어와. 신발 벗고 나갈 때 이제 도장 꽂으라고 이제 나갈 때 이제 보통하죠. 근데 만약 한국 사람 경우에 들자마자 왜 하냐? 첫째 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돈 좀 굴러왔고, 두 번째 뭐 하러 왔고, 세 번째. 그럼 돈 절대 안 보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지? 뭐 샀으면 얼마 줬냐? 그 궁금해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얼마 줬냐? 한 기천은 줬지, 기만은 줬지. 보통 경우에 그냥 맥주 시킬 때도 한두 서너만 가져와. 한두 서너만 한두 서너 시킬 때 몇 병 가져왔냐? 더 웃은 건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이게. 그럼 또 두 서너만 가져오고, 또 먹고 두 서너만 안 되고 나가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한국이 그런 데가 되겠나? 내가 20대 때 아주 분노로 그것을, 글을 쓴 거예요. 아까 흑석이 말한 속에는 한국의 그런 면, 우리가 그래서 식민지 생활했고, 가난했고,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은 민족을 또 이제는 되풀이할래. 그걸 20대는 고발하고, 같이 울고, 피는 것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됐든 안 됐든 사람 가슴을 친 거죠. 걔 당시 쓴 거니까. 젊은 사람. 그런데 제가 70 넘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말이 모순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을 노인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20대는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스를 하는 거다. 노이스를 갖다 끊어내는 거다. 있는 데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자유냐 평등이냐 불란서 혁명했을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그래야 사람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해야지 구속하고 스타트라인에다가 자꾸 행복할 수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가장 큰 거는 귀족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주고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 계층이 있으니까 그거 다 터놓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 자유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처음에는 평등과 자유가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다 보니까 정치는 평등 원리고 경제는 자유 원리다. 그럼 자유 원리에서 탈락하는 사람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평등해야 되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뭔가 억압을 하려고 그런다. 룰을 만들려고 그런다. 또 경제는 이런 평등해지면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 똑같다면 누가 경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유와 프랑스 혁명을 해가지고 자유평등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독일형, 영국형, 프랑스형 보면은 자유 쪽에 기울었죠. 평등 쪽에 기울었죠. 서로 프랑스 혁명이 나와가지고 계속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워졌다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얘기할 때 자유하고 이 평등하고 리베르테 자유 두 개만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가 이 모습을 알면서 후라테니테 우리는 박이라고 번역합니다마는 형제의 동포의 사랑이라고 하는 애매한 말이 들어가요. 그게 문화원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 평등 가지고 싸우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 문화원리라고 하는 합리적이 아닌 그러나 인간의 라이프 살아가는 그런 열정 같은 걸 만들어내는 문화원리인 후라테니테 때 박이라는 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작가자리가 미래학자고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얘기하는 게 써먹을 카드다. 서구의 마크시즘이든 캐피탈리즘이든 써먹었다. 얘기할 때 리베르테 다 썼는데 이렇게 됐잖아. 남은 것은 후라테니테다. 이제야말로 후라테니테를 내세워서 이 평등원리와 자유원리의 모습을 브레이크스루 해야 된다. 창조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다. 자유냐 평등이냐는 선택원리가 아니다. 창조원리로 가지 않는 한 자유평등주의는 항상 싸우고 항상 냉전치하처럼 세상을 불고 다니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스루하는 길이 뭐냐? 이게 창조죠. 이게 창조.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말하는 창조원리라고 하는 것은 선택원리지. 어떻게 선택 잘하느냐 얘기지. 진짜 창조원리를 내세우고 하려면은 안 된 소리지만 작년에 하버드에서 강연한 크리에이티브 캐피탈리즘이 뭔지 실제로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내놨죠. 이 사람은 MS를 기업으로서 이기고 시장을 점유하고 상상력을 만들어가서 세계의 그 창조적인 기쁨으로 가장 차는 것이 보상이고 스타크하는 것, 자기가 만들어놓은 업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는 경제학자 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리에스는 옛날 록펠라고 합니다. 록펠라는 자기가 만든 것을 킵하려고 그러고 그걸 저장하려고 그러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물건이 내일 사라지고 내일 없어져도 하나도 속상한 생각 안 합니다. 왜? 새 걸 만들었는데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어놓은 돈을 전부 시사. 도덕자라 내가 돈이 관심 있어요. 축자 관심 있어요. 창조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업인으로서의 도전이에요. 그게 예술가가 가난하면서 굶어가면서 아무 리워드 없이 굶어가면서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나오기 전에는 처음 예술가 했어요. 유치원 가서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노래 불렀고 춤췄고 그림 그렸고 동화 들었고 동요 노래 불렀다. 그런 사람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논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농담이 아니라 학교적인 땡땡땡 어서보이자고 얼마나 끔찍한 노래인지 아세요? 이 자유학원 애들 데려다 놓고서 학교적인 땡땡 하면 제일 무서운 게 학교적인 땡땡. 야, 너 일어나, 너 지각하면 큰일 나. 어제까지 막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하던 애들인데 오늘부터 학교에 간다 하면은 지각이 제일 무서운 거야. 학교적인 땡땡땡. 왜 땡땡땡이냐? 어서 모이자. 이 어서라는 말. 겁나는 말이죠. 근데 어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어서야. 모이자. 혼자 절대 모이자. 그것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더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막 중고등학교, 대학 막 직장 와서 여러분들 지금도 어서 모이자 지금 다 여기 송년회 오라고 어서 모이자 하십니다. 땡땡땡 늦었는데 동네에 지금 교통 맡기는데 말이죠. 끝없이 우리 귀에서는 땡땡 학교들이 땡땡땡 울리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 시간을 누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산업주의에서 말하는 시스템, 산업주의 공업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죠. 그 전에 무슨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2,000도 바뀌었어요. 그렇게 인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가장 창조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삶의 기쁨을 노래할 재능이 있었고 자기가 본 것의 기쁨의 그 빛깔을 그 찬란한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이 있었고 춤을 출 수 있는 삶의 율동이 있었는데 어떤 목적하에 만들어진 공장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모이지 않으면 공식성이라고 합니다만은 컴퓨터가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교육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모이는 훈련을 안 해주면 예전을 공장에서 일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군대가 강해졌으면 군사력 경제력으로 한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니까 됐지만 지금 그걸로 안 되는 세상에 온 거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20대들이 전부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가보세요. 노동자가 있나? 수업 옵션 주고 구글에 가면 20% 프리 타임 있고 여기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꼭 선생님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들어있는 교육에 대한 개념 점검해 보시려면 구글, 한국에 있는 구글 이 지사지만 구글 사무실 한번 가보세요. 놀랍죠. 그게 카오스 개념이라는 건데 가보면 그냥 이게 난장판이에요. 먹는 건 다 공짜고 바다 치는 사람, 뭐 인간이 타고 다니는 사람, 뭐 여기다가 모바일 만드는 사람, 애까지도 와요. 자기 어리면 애 놓고 여기서 와요. 그게 세계 최강의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낙서도 막 해가지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남이 낙서한 거 보고 싶지만 또나 자기도 낙서하고 이렇게 공유해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질문 기능이라고 하는 거 끝없이 질문을 하는 그 기능을 끝없이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 대학에서 있느냐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나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봤지만 그런 강의 밑에서 창조적인 게 나올 리가 없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끝없이 우리들이 창조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내 과학에서는 소위 컨틴전시라고 그러는데 CONTINGENC1 컨틴전시 이거는 반은 가능하고 반은 불가능한 거 반은 알고 반은 몰랐을 때 내가 제일 활발해져요. 이게 창조적 머리예요. 이거냐 저거냐 해서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건 판단이니까 이성이지 이 머리는 창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서운 거는 몇 가지 학습 분야의 앞에 정규역으로 오질 않고 젊은 애들은 대체로 척추반사라거든요. 척추반사라고 하는 건 1, 2초에 해야 되는데 학습 몇 가지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이 척추반사로 직접 생각 없이 빨리 하는 거죠. 누가 생각 없이 안 되겠지? 또 이 소생 이 뚜껑 보고 자라 보고 놀랜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랜다 하는 말은 이렇게 제대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만 하고 얼른 반응하는 거죠. 호랑이가 따보면 도망가야 되겠다. 토끼가 오면 잡아야 되겠다. 그 판단은 2초에 나오는 건데 이걸 2초 이론이라고 그러고 최근에는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는 후보자는 약 1초 내지 2초에 결정된다는 거야. 그 말이 참 호황인데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배우자 선택하는데 몇 초에 선택했을 거였어요? 대부분이 첫눈에 들어서 할게 그게 2초. 순간의 선택에 뭐 영혼을 지배한다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연애는 2초에 이루어졌죠. 그렇게 뭐 조사하고 직조사하고 해가지고 코로나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 이거 한다는 것은 내가 첫눈에 딱 보고 2초면은 있어야 결정된다. 2초이면. 그게 소위 그 브래드웰이 얘기하는 브레이크 이론 아니에요. 지금. 서양에서 브레이크 이론이라는 브레이크 이론이 서양에서. 그 합리주의자들, 데카르트의 후예들 모든 걸 시스템으로 컴퓨터로 전부 따지는 그 미국에서 브래드웰 같은 칼럼니스트요
단계 베이스라인, 브레이크이건, 티핑포인트 같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직관이 이런 건 다 그건 뭐 잡스러운 것이고, 지금 뒤늦게 배우는 것도 뭐 하는지 모른다고, 지금 와가지고 그런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 것은, 어머니가 문 닫으라, 목이 들린다. 아버지가 문 열어라, 바람 들어온다. 그러나 이건 보습니다. 바람을 막으려면, 모기가, 바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모기가 들어오고, 모기를 막으려면 바람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밖에 없다. 그걸 가리키는 판단력을 가리켜봤자, 목이 뜯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해결은 안 되는 거다. 어머니 편에 서냐, 아버지 편에 서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서라. 그렇게 서라. 그럼 아버지 말도 어머니 말도 들어도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 있어요. 목이 뜯기는 사실이에요. 바람 안 들으면 더운 거 사실이에요. 그럼 바람도 들어오고 모기를 줄여야죠. 자, 모기도 막아야죠. 그래서 모기장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방충망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 바람은 들고 모기를 못 들게 하자.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두 개의 모순인데 어떻게 거기서 창조가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이런나 디지털 이런 거 전부 노이즈인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 아닌 건 노이즈예요. 정보도 그렇고 모든 잡초, 세상에 잡초라는 게 없어요. 내가 뭘 씹으니까 이 곡물 아닌 게 잡초지 이상의 잡초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작업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해서 있는 소리죠. 지금 여러분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옆에서는 대단히 지루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강연 안 끝나고 자꾸 배가 고픈데 계속 하냐. 옆에 사람은 한 소리를 말해요. 이거 끝나면 나는 뭐 지금 얘기를 하면 내 강연이 잡음이고, 저 잡음 때문에 안 들리냐. 그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떠드는 게 잡음이 많아서 강연 못하더라. 어떻게 잡음해? 어떻게? 시스템을 잡음이 항상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파라지티 이거예요. 미시시의 얘기야. 파라지티. 이 역사나 우리들의 창조를 항상 예기치 않은 이 잡음이 있기 때문에, 정크가 있기 때문에 창조가 되고 진화가 되고 변화가 생겨난다. 근데 시스템이나 사회에서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파라지트나 기생충들이다. 이걸 전부 제거하려고 그런다. 엑스클루시브가 되는다. 이러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뭐 저 안에 원래 맞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전부 저 안에 시스템 하는 사람이 학교를 전부 만든 거예요. 우네들은 학교에 발디딜 곳이 없어요. 발디딜 곳이 없어요. 게을르고 엉뚱한 질문하고 이상한 데다가 맞았다고 답 써놓고.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면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냐 하면 물이죠. 물리학에서 고체, 액체. 얼음에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가르쳐줬더니 어른에서 엉뚱하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렇게 설명된 적이 있어요. 근데 교육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것도 엉뚱한 대답하는 애들이 없으면, 노이즈가 없으면 그 사회는 완전히 굳어서 죽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시대예요. 이 예인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거기는 오랄 하지 않습니까? 오랄 게시도 같은 거죠. 구두신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뢰 묻는 게 있어요. 아주 판에 받은 거. 그 자체가 아주 그 회의주의인데, 무인도에 가면은 무슨 책을 가지고 갈래? 한 책만 가져간다면 뭘 가지고 갈래?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서 가지고 가겠다, 뭐 셰익스피어 거 가지고 가겠다, 뭐 아담 스미스 거 가지고 가겠다.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게 한 녀석이 엉뚱한 데요. 한 권 가져가고 뭐 하죠? 그걸 말라고 하셔. 뗏목 만드는 책 가져갈 거지. 골겼다고 무인도 가서 살아요. 뗏목 책 가져가서 어떻게든지 탈출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은 무인도에 가서 하나만 남긴다면 하는 조건인데, 얘는 무인도 왜 가요? 무인도 간다면 책 하나 가져가지고 뭘 탈출하는 뗏목 만드는 책 가져갈 겁니다. 하도 엉뚱한 얘기를 붙였어요. 이런 놈도 듣자. 넣었어요. 걔가 일을 쳤어요. 그것이 소위 이
이렇게 치열하고 뭐 그림 그리고 하질 않아요. 바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거기다가 여러 재미난 거 뭐 애인 얼굴도 그리고 뭐 거기다가 보통 스키버트로 막 색깔도 안 칠하지 왜 그렇게 믿잖아. 순전히 거기 프린팅하는 거. 이 보드 왜 타는 그 보드에다가 프린트하는 걸 배워가지고 재학생들이 그냥 엄청난 걸 신문에도 났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하든 뭐하든 지역의 상자를 깨트리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상자를 깨트리는데 리오나르도 같은 그런 천재들도 새 때문에 사실 이 비행기 못 믿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나르니까 전부 케이가 그라이다 맺을 때까지는 전부 새처럼 나르려고 전부 이렇게 날개짓 하는 그걸 만들려다 다 실패한 거죠. 케이가 비로소 고정이 아니라 새처럼 날려가 안 된다. 고정되놓고 양력을 이용해서 이 바람을 타면 된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을 처음으로 고정익을 만들므로써 다니게 된다는 거죠. 거기 떠다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특히 뭐 그 당시에 스미소니안 인스티튜트의 총재 이런 사람들이 마시고 이게 자전거포 라이트 형제한테 치잖아요. 이 사람이 떨어진 일주일 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분야하고 지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차나 기차에 드는 사람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머리, 남들이 실패한 것을 했던 머리는 대학에서 지식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자전거 이름은 많잖아요. 세상에 바퀴가 3개, 4개 있으면 밸런스 생각 안 합니다. 순전히 자전거는 밸런스가 하는 거예요. 밸런스. 좌로 가면 무릎 들고, 우로 가면 좌로 들고. 세발 자전거 타는 사람은 두발 자전거 타잖아요. 세발 자전거를 누구나 타는데 두발 자전거를 못 타요. 왜? 밸런스죠. 비행기가 날르고 뭐 하는 건 밸런스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날개를 움직여서 이 좌우, 이 밸런스를 잡는 걸로 해서 배로 깔고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륙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전거 경험이 어떻게 비행기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대학에서 가르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때나 질문 기능을 살려줘야 되고 싱킹하는 걸 알려줘야 되고 창조하는 기쁨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싱킹하는 기쁨, 창조하는 기쁨을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적인 사회가 나오고 교육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대학 교수님들 유한대학은 어떤지 몰라도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비밀 녹음들 한번 해보세요. 전부. 교수들끼리 밥 먹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식당은 노 교수들이 이런 시니어 식당이 있고 젊은 교수들이 피나는 거기서 토론하는 거예요. 무슨 학과가 필요 없어요. 처음에 노벨상을 만들고 영국을 만들고 세계 지성을 만들고 밥 먹어가면서 참하죠. 시니어들만 들어가는 교수실 여기 뭐 유학 갔다 오신 분 많으시죠. 지금 누구로 가는지 몰라도 저도 가봤지만 뭐 쭉 거기 우리 역사책에서 본 사람들 식당이 쫙 걸려있어요. 밥 먹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모르면 몰라도 약 반 이상은 정치 얘기. 정치도 그냥 정치 얘기 아니라 가심 얘기. 친구 같으면 좀 신모 모양 얘기. 응? 되게 그런 얘기. 또 누가 뭐 어디다가 땅 산 거 뭐 아파트 갖고 어떡하고. 되게 그러니 이 지적인 대화라는 걸 우리 가져오지 못했어요. 지적인 대화. 제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지 보다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같이 얘기해요. 이 대화처럼 창조적인 걸 자극하는 게 없어요. 질문, 대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설명하다가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뭐 시간 같지만 한 예를 드리겠어요. 내가 대전에서
전부 맡고 있었어요. 올림픽 때는 내가 이제 보라지 않냐. 거기서 창조적인 얘기는 우연히 80%예요. 누굽니까? 에디슨이 말한 거하고 좀 반대예요. 우연히 80%고, 30%가 평소에 가졌던 지식이에요. 이게 없어 창조가 안 돼. 노이즈 없어 창조 안 돼.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남전하고 리사이클 만들어라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 만들자 해가지고, 유리를, 빈병을 갖다 전부 거꾸로 세워가지고, 빈병으로 도움을 만들었어요. 햇빛이 쫙 들어오는 밑에다가 리사이클 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로 남들이 버린 맥주병, 그걸로 아름다운 도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엿장수들한테 제일 먼저 리사이클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빈병으로 도움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도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리사이클을 했어요. 그때 건축하는 공과대학 교수들이 또 그 전문가들이 상당히 어느 의미에서는 저를 비웃었을 거예요. 문학하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 벽돌을 하냐? 표면 장벽을 하냐? 소재를 하냐? 우리 다 비싼 돈 내고 다 했는데 아마추어는 납치는 아시죠? 아마추어라는 말은 납치어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건 전업하는 것이고,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싸우면요, 아마추어가 이겨요. 사랑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 못 말리는 거예요. 밥 먹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죽지 못해서 밥 먹으려고 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밥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은 그레이트 아마추어라는 걸 써요. 진짜 창조하면 전부 그레이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공이 뭐예요? 미술학원이 아니었죠. 제일 먼저 형태학한 사람이 누구예요? 게테예요, 게테. 게테는 그랬어요. 뭘 복잡하게 남냐? 이 세상으로 복잡하려면 한국이 왜 있냐? 이 세상에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아도 두 개밖에 없어. 형태적으로 보면. 옆으로 잡아다니는 갈치 같은 놈하고, 옆으로 잡아다니는 넙치 같은 놈하고, 이 세상 물고기는 옆으로 잡아다니느냐, 길이로 잡아다니느냐, 넓이로 잡아다니느냐, 두 개밖에 없어. 그게 유명한 분류법이 시작하는 형태학의 시절이에요. 그게 게이트가.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아마추어, 사랑하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지지자는 부족지자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합니다. 지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라. 공장이나 심하게 공장이에요. 즐거운 자는 당할 사람이었어요. 창조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이 빈병을 가지고 만들 때 리워드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덕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축가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전 엑스포가 전 세계 우린 돈도 없다. 무슨 기술도 없다. 그냥 우리 아이디어로 세상사에 못 접은 최초의 땅굴집 하나 접어자. 끝인 거예요. 그런데 공과대학 교수들이 아는 사람 보면은 참 웃기는 집 하나 지어놨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그 얘기 들은 거예요. 햇빛이 뛰면 그 밑에 계란이 끓는다 이거예요. 어디서 이런 무식한 집을 지어놨다. 그 원래 무식한 사람이 졌죠. 그래서 그 에어 컨디션 누가 안 되나 그랬더니 지금 아직 막 80도까지 올라가는 열을 식힐 만한 공냉식 그 없다. 헐어라. 당장 헐어라. 이 시간이야. 당장 헐어라. 그 일주일만 시간 나야. 그러니까 그 오명 위원장이 그때 전체를 맡고 있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줄 테니까 직접 나오셔서 그 결론을 지시하든지 이제 조금씩 개발합니다. 진짜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지긴 싫으니까 내가 그런 대책도 없이 세웠을 줄 아냐? 내가 해명할 테니까 일주일에 몰라.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고 뭐 보내라고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대만을 여행할 때 큰 도인데 지붕 위에다가 호스를 내고 물을 뿌리죠,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대만은 워낙 더워서 에어 컨디션도 안 되고 이 지붕 위에다가 물 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 옆에 이렇게 원래 또 분수 만들어놨거든요.
저거는 유리니까 유리에다가 쏴주자. 그러면 한 10분에 한 번씩 쏴주면은 가지고 아무리 햇볕이 내리쬐도 그렇게 복사해서 가만는가. 그 다음날 일주일에 딱 갔죠. 거기다가 노스를 해가지고 그 아름답지 않냐. 분수들이 쫙 올라가서 자연의 식으로 공냉식, 수냉식이 있는데 수냉식으로 해놔도 그렇게 80도씩 올라갑니까? 한도 안 못해. 여태껏 그렇게 지어놓고 수냉식으로 지붕시키는 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건축사상. 그게 지금 대전 가보세요. 비케란이 최고의 건물이라고 칭찬하고 하는 거예요. 수십억을 지어놨지만 이 건물이 제일 잘했다. 못 보는 거예요. 빈병주 서다가 그것도 햇빛이 떠지면은 이 물로 식혀서 그래서 자연으로 이걸 바꿔하는 거죠. 올림픽 때도 그런 게 한두 번 안 해요. 나는 서양 사람들은 되게 달이 밝으면 뉴레틱이라고 하는데 미친다는 뜻이거든요. 서양에서는 보름달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러니까 니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 애들이 그렇게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큰 달이 마늘에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원래는 이 마녀들이 이제 빗자락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니까 우리는 보름달이 아름답고 로맨틱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것이 불길하고 늑대 인간이 울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렇지 않는 서울 올림픽에서 달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은 맑은 보름달이지만 우리는 으스름한 안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개 만들자. 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니 스모그 이렇게 해가지고 후오고 하자면야 드라이 아이스 뿌리면 되잖냐. 그랬더니 막 웃어요. 조그만 장소에다 하는 거지. 그 넓은 잠실걸 메인 스타디움에다 어떻게 거기다가 드라이 아이스 뿌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무식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꼭 안개를 좀 뿌려야 됩니다. 했으면 모스크바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안 했겠어요? 거의 자고로 여기다가 안개 만드는 건 없다 이거예요. 또 만들어도 그게 언제 되니까 안 된다. 그것도 똑같은 자기에서 똑같은 일, 또 고민을 한 거야. 고민을 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집에 들어와보니까 집에 안개가 저렇게 낀 거예요. 난 그때 안개에 미쳐있을 때니까, 왜 우리 집만 안개냐? 그랬더니, 시청에서 거기다가 약 뿌리고 갔다 이거예요. 저거다 방송하죠, 약 뿌리고. 그 시청에서 약 뿌리는 거 빌려줄 수 있으니까 6개가 있는데 다 가져가요. 한 2개만 다 해봤어요. 그 소독약 넣고 하면 큰 사건이 생기니까 소독약 대신 향수 넣고 그래 뿌려봤어요. 쫙 크게 2분 만에 쫙 안개가 되고 한 3분 지나면 사겨요. 그래서 우리 빅대 떠나가는 배에 달 만들어 놓고 안개 갑작스레 안개 만들어 놓고 2, 3분 돼가지고 거기서 춤추면서 나옵니다. 안개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본 싱가포르 이런 사람들이 국경이 되고 하는데 그것도 동양이니까 또 거기서 안개 만들고 싶으니까 그 안개 기계 팔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거 청소차를 보내주는 거 싫었거든요. 그거 아직 시어팅이 안 된다. 결론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죠. 지금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서 에듀케이션, 교육은 즐거운 것이다. 아주 단순하다.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그러나 뇌는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올 때 먼 길로 모르는 길로 반을 돌아갔지 않냐. 이렇게 새로운 자극이 내가 주려면은 창조적인 머리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우연성과 필연성이 얽혀져 있는 싱킹 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선택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 모습 속에서 만들어내는 열정과 비전을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작은 한 과목이라도 끝없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아픔이나 모순을 느껴도록 해서 자유와 평등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브레이크스루하는 프라테리티라고 하는 정치 원리와 경제 원리의 문화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물과 불은 절대로 융합할 수 없지만 거기에다가 이 쇠가마를 놓으면은 뜨거운 물이 돼서 요리가 된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물과 불을 정보에 의해서 불이나 물이
불가물이 아니라 불가물이 합칠 수 있는 융합기술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융합교육, 융합기술, 평범한 기술의 유별난 결합. 이것이 컨버전스, 퓨전, 또 요즘 얘기하는 컨실런스, 또 요즘 말하는 크로스오버, 인터랙티비티, 전부 이 하나만이 관계론 속에서 서로 이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융합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인데, 이 기술은 우리가 몇천 년 써온 것이다. 조각보를 만들고, 날김치가 아니라, 또 익은 김치가 아니라, 김치처럼 발효식을 하고, 한글 맺는 것도 전부 이 오 하나를 빙글빙글 돌리면은, 동서남북으로 돌리면 오가 아가 되고, 아가 어가 되고, 어가 우가 되는 한글 같은 그런 문자가 이상이 없어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똑같은 요소인데, 방향만 바꾸면 오를 바꾸면 아가 되고, 아를 또 돌리면 우가 되고, 우를 또 돌리면 어가 되잖아요. 영어에는 T자, 아무리 거꾸로 돌려도 T자는 T자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문교부, 옛날에 문교부를 문이라고 해놨는데, 길거리에 문자 떨어져, 배지가 문자가 떨어져 옆에 보면 곰이 되는 거예요, 곰이. 방향에 따라서. 이런 문자는 없어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얘기하는 서브스텐스가 아니고 관계, 보는 자와의 관계. 양자역학 하면은 서브스텐스가 없어요. 관찰자하고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 그렇게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학을 하고 물리학을 할수록 그 보아가 이 적을 맡았을 때, 귀족 칭호를 받았을 때 입고 가고 싶은 거예요. 태극기 여기 음양 딱 붙여놓고 꽁뚫에 반대되는 것은 꽁뿌리는 서로 상고되는 것이다. 서양 사람이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조 이론은 절대로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서 창조가 나오는 것이다. 그 패러다임은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써온 거다. 그걸 지금 하자는 거야. 산업주의는 엑스클루시브하게 배제의 이거냐 저거냐를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지식 정보를 뛰어넘는 창조의 시대는 이제는 융합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이종 격투기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복싱 하나로, 유도 하나로, 또 우리나라의 태권도로 하나의 종목끼리 싸우는 그 시대를 지났다. 이종 격투기가 지금 오면 관중도 보이지 않는다. 복싱, 레슬링, 태권, 모든 기술이 나와서 이질적인 기술이 서로 합쳐지는 21세기의 이종 격투기 시대를 왔다. 여기에 우리 애들을 길러내자. 우리 기업을 만들어내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의 틀의 상자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가 우리에게 상상력의 리소스이기도 하지만 그 상자에서 벗어나는 홀로 튀어나오는 창조적인 목적을 줘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저의 결론이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유한대학이 어느 대학보다도 앞설 수 있는 키워드는 제가 기지력으로 써서가 아니라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적인 것이 대립되거나 또는 리프레스하는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것이 디지털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역할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신호체계가 또는 시스템이 합쳐졌을 때에 엄청난 폭발력이 나온다. 닌텐도가 소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엑스박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기술이 아니었다. 금년도에 완전히 플레이스테이션 3를 닌텐도가 꺾고 엑스박스를 닌텐도가 꺾은 것은 자본력도 아니고 하나의 이 지식도 아니었다. 닌텐도가 딱 그걸로 하도 딱 지나 만들던 회사인데 뭘 했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섞어야 되겠다. 게임은 전부 화상 이 정밀도를 높이려고 그러고 블루레이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DVD보다도 미래형 DVD를 만들어서 몇 배나 정확한 정밀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게임을 하는 사람을 게임계를 압도할 줄로 착각한 거다, 소리가. 엑스박스가 자본력 가져서 애드밴스된 디지털 기술 가면은 다 쏠리려고 한 줄로 알았다.
그때 밑에들 보냈습니다. WII라고 위라는 게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 뭐 연구해 보시는지 몰라도 작년에 나와가지고 금년에 완전히 엑스박스하고 소니를 꺾었어요. 그게 뒤집어 버리세요.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조이스틱하고 이 키보드만까지만 들어갔어요. 골프를 이렇게 하지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골프를 하면 여기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게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같이 움직여요. 골프 때로. 이렇게 하면 치는 거예요. 볼링도 이렇게 해서 하면 똑같이 굴려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연동돼서 게임이 시작하는 거니까 센서 바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탁구처럼 치면은 탁구 게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줄넘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골프가 되고 이렇게 하면 복싱이 되고 순전히 몸으로 오프라인에서 스포츠하는 몸의 움직임이 게임 속의 플레이어의 움직임과 연동시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이 지휘봉이 됩니다. 지휘봉. 그러면 보스턴 뭐 오케스트라 이런 쫙 넣어놓고 나인 심포니 같은 거를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연주해요. 빨리 하면 빨리 연주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지휘를 하게 됩니다. 지휘를. 그게 뒤집어입니다. 왜?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몸의 움직임과 디지털 세계의 움직임을 연동시킨 것이다. H형으로, O형으로, W형으로, X형으로, Y형으로, Z형으로. How, X, Y, Z. 그러니까 두 개를 커넥션 시키거나 X처럼 교차시키거나 동그라미로 이렇게 돌게 순환시키거나 W처럼 VV 두 개를 하이브리드 기술로 이 VV 두 개를 하거나 Y처럼 두 개를 한 시스템으로 이것을 퓨전시키거나 Z형으로 직접으로 가거나 모든 지식의 모험은 지금 H, O, W, X, Y, Z 이 형틀을 가지고 미래 이 사고에 싸움이 벌어졌던 이종격투기 시대가 왔다.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하시면서 제 얘기 듣느라고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데 창조는 고통 없는 창조로으니까 여러분들 몸소 이 고통을 겪으시면서 정말 유한 대학이 소위 휴전 평범한 기술의 이상한 결합, 특별한 결합 이 시대의 모험을 여러분들께서 전공하시는 면에서 서로 코넥트되고 유한장에 계신 교수들만은 교수실에서 그 아니라 정말 시니아들이 모이는 홀리는 시니아들 새로운 열정을 가진 젊은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 자기의 그 전공 과목과 이걸 떠나서 요즘 계급장 뛴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각자 자기 섹션 떼고 우리의 행복이 뭔지 미래 만드는 창조의 원동력이 뭔지 서로 열정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한양이 만들고 거기에 교수들이 언제나 거기 가면 다투기 아니라 끝없이 지적 토론이 가능한 질문 기능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만약 유한 이 대학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훌륭한 창조적인 학자가 계신 데서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한국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파이오니아로서 유한 대학을 또 한 번 이 유일한 선생님의 그 거리의 이름이 남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남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저 오늘 두서없는 강의를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